치료. 그래서 지상권은 치료인데 여기서 먼저 지상권은 치료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치료가 요소가 아닌데 법지에서는 요소가 아니야. 요소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 치료를 줘야 되는데, 자, 첫째, 갑과 을이 이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치료를 주기폭으로 약정했다면, 치료를 지급폭으로 약정 이렇게 나오면, 자, 253페이지에 3번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치료 지급 약정 나왔나? 동그라미 쳐 약정.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 두 사람 사이에 약정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약정했으면 두 사람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지키라고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겨,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항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와 나의 약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한다, 이것을 대항한다.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약정만 나오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써버리면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써버려. 약정 나오면 무슨 짓 하면? 등기하면 대항한다 이렇게 공통적 외워버려 이렇게. 그러면 등기 안 해도 약정 혼자의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렇게 등기 안 해도. 근데 등기해 놓으면 대항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료를 주기로 했을 때는 사정이 변하면 밑에 치료 증감 청구권이 있어. 그럼 밑에 286조 봤더니 해설 봤더니 치료 증감 청구권은 무슨 권이므로? 그 형성권에다 몇 줄 것이요 바로. 그럼 우리는 형성권에 대해서 형성이다 그 말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랬지? 따라서 치료 올려주시오, 치료 깎아주시오 그러면 여기 봐, 갑이 우리에게 치료 좀 올려줘. 그랬더니 을이 알았네. 어제 꿈속에서 신령님이 나타나서 적금 깨라고 했네 해서 바로 치료 올려줘. 버텨. 버티지. 그러면 버티면 어떡하라고? 소송 제기하잖아. 소송 제기하면 판결이 떨어지지? 그럼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 떨어진 때부터 효력이 생기겠어? 청구시에 효력이 생기겠어? 그래, 청구시에 형성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성권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 이 형성적 효력이라고 배우지 않아서 형성적 효력에서 권자 붙으면 이렇게 권리 행사하면 즉시 그런 뜻이야. 권리 행사하면. 그래서 우리 작년도 시험은 치료 올려주시오 했더니 여기서 올려주시오. 치료를 올려주시오. 여기서 청구했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치료 좀 올려주시오. 그랬더니 판결이 떨어져. 그럼 여기서부터 효력이 생기고 작년에는 우리 시험에 다 지연이자. 여러분들 지연이자는 항상 다음 날부터 생기는 거야 이게. 지연이자는 항상 뭐 판결 다음 날이요, 다음 날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청구했으면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지. 그럼 2월 27일 날 증액해줘. 3월 27일 날 판결이 떨어지면 2월 27일부터 증액의 효력이 생기고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2월 28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2월 28일. 따라 지연이자는 다음 날. 그래다 써봐. 거기다가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청구시로 소급하여 나오지? 그 밑에 해설에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청구시에 소급하여 썼나? 그 다음 몇 줄 것이고 이렇게 써요. 이제 지연이자는 이렇게. 이게 작년도 문제에서 우리 시험이 아주 참 교묘하게 뭔가 하나 틀리게 내려고 그래. 근데 판결 확정시부터 이 지연이자, 작년에는 지연이자를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지연이자를 물어봤어도 이거 지연이자는 다음 날이다 이런 거 몰라도 작년 시험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렇게 냈거든. 그러니까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효력은 판결 확정 다음 날이에요. 즉시요. 근데 그러니까 지연이자인지 뭔지 잘 몰랐어. 예를 들어서 어디 눈으로 한번 봐보자. 확인. 페이지. 저 뒤에 보면 임대차에서 냈거든. 임대차 페이지 522페이지. 522페이지에 34번 나오지? 몇 번? 34번에 빨리 좀 펴라. 차, 책 넘어가는 소리가 지금도 나네.
522 폈나? 자, 34번에 3번 다 같이 시작.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 밑줄 그으셔봐. 차임증액 청구. 그러면 차임증액 청구는 청구권이다고 형성권이다고? 그럼 형성권 이제 나왔어. 차임증액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증액을 결정했지? 그럼 이제 결정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 청구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 그리고는 거기다 봐. 밑줄 그어봐. 지연손해. 여기는 증액의 효력을 물어봤어. 지연이자를 물어봤어. 지연이자를 물어봤잖아. 근데 어쨌든 그것이 지연이자 물어봤는지도 몰라도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행사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다 이렇게 하고는 그래서 틀렸구만 하고 답은 맞췄단 말이야. 알아들었나? 판결 확정시야 청구시야. 그러니까 결정 다음 날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 틀리긴 틀렸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걸 어떻게 고쳐야 돼? 청구한 날이요, 청구한 다음 날이요.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야. 청구한 다음 날. 지연이자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 틀리게 내려고 무진 애를 써. 근데 이건 형성권을 물어봤구나 아시면 돼. 그래서 각종 전세금 증감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있지? 대가 증감 청구권은 다 형성권이야. 청구권이라고 쓰여 있어도. 대가 증감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자, 250 몇 페이지야? 252페이지에 253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증감 청구권 나오지? 그렇게 나오면 다 청구권이요, 형성권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 형성권이다 이렇게. 증감 청구권만 나오면 다지 차임 증감 청구권. 그러면 임대인은 차임 증액해달라고 하겠어? 감액해달라고 하겠어? 증액해달라고 하겠지. 임대인, 임차인은 감액해달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한 장 넘겨. 254페이지에 지료 체납의 효과. 자, 이제 지료 체납의 효과인데, 이제 여기 봐. 지료 주기로 했으면 2년 연체하면 끝내자 할 수 있어. 몇 년 연체하면? 자, 한번 읽어본다. 지상권자가 시작. 거기다 2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2년을 자꾸 물어보는데 2년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합해서 2년 이렇게 써버려. 2년은, 자,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요 갑의 땅에 을이 지상권 갖고 있는데, 을이 여기서부터 지상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년 연체했고, 쭉 가다가, 요 시점에서 1년 연체했고, 또 여기까지 가면, 또 1년 연체하면, 여기서 이렇게 소멸 청구할 수 있어. 2년 연체하면. 근데 여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소유자가 여기서 을로 바뀌었어.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이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 합해서 2년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민법은 연체료는 승계 안 된다 해버리면 돼. 어디서든 다시 한번 연체료는 승계 안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갑으로부터 이 땅을 산 사람은 원래 전 소유자에 대하여 을이 지급해야 할 연체료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연체료는 몇 년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2년은 이렇게 해버려요. 2년은 합해서 해버려. 그냥 2년은 따로따로요. 합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해서가 아니고 따로 2년 이렇게 써. 말을 잘못해서. 따로 2년. 합해서 2년이야? 따로 2년이야? 따로 2년이다 이렇게 써. 따로 분리하여, 다시 말하면, 즉 을이 여기서 샀다면 자기가 소유자가 된 때부터 2년이어야 소멸 청구한다 그 말이야. 자기가 소유자가 된 때부터 2년이어야, 자기 목만 2년이어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 합해서 2년이다, 따로 2년이다. 이렇게 써버려. 따로 2년이다. 그래서 거기에 1번에 밑줄 그어봐. 토지 양수인에 대한 밑줄 그으셔봐. 2번에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소멸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정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이 특수한 지상권으로 분묘 있지, 분묘도 공작물이거든.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수요 취득한 사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법정 지상권이지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법정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야. 법정은 요소지. 그래서 요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여기서 요 시점에서 을이 건물을 샀어. 이렇게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요 시점에서 을이 샀다고. 그러면 을은 요 시점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지. 법지는 법정지상권은 아까 법정지상권은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동의해? 근데 법정지상권은 성립과 동시에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토지 소유자와 지료에게 대해서 합의가 없었어. 합의가. 그러면 생기기는 생기는데 합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합의가 없으면 이 사람이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소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판결이 떨어진 날로부터 2년 연체해야 되겠어? 처음부터 2년이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판결 확정부터다. 판결 전후에 걸쳐서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 3번 봐. 동그라미 밑에 3번. 다만 지료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지급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자, 지금부터 밑줄.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이렇게 밑줄 그으셔야 돼.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그러니까 포인트가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 떨어진 날로부터 2년 연체야. 전후에 걸쳐서 2년이야. 판결 전에도 2년이었으면 연체가 되었다 이 말이야. 이미 판결 전에 판결이 여기서 1년, 여기서 1년. 근데 판결이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2년 연체가 아니고 이미 연체 기간에 접어들었어. 이미 연체 기간. 따라서 이미 연체 기간에 접어들었으므로 여기서부터 요구해서 안 주잖아. 그러면 즉시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분 다 판결 전후에 걸쳐서 그 정도만 알면 돼. 나 봐 이제. 약정지상권에서는 지료는 요소가 아니야. 요소가 아니다. 근데 약정에서 지료를 주기로 했다면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어. 그 정도. 그 다음에 법정에서는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요소다. 그런데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 확정된 때부터 2년이요. 전후에 걸쳐서 2년이야. 법정지상권은 성립과 동시에 지료 지급 의무가 있어. 설득돼? 그러니까 성립함과 동시에 지료를 줘야 되는데 성립할 때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료액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합의가 없었으니까 연체라는 건 없는데 일단 판결이 떨어지면 떨어진 때부터 2년이다. 전후에 걸쳐서 2년이다. 이미 따라서 여기서 판결이 떨어지면 이미 연체에 접어들었어. 그럼 여기서 판결액에 대해서 빨리 200만 원 주시오 하면 안 주지? 그럼 이미 연체에 접어들었으니까 바로 끝내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소멸 청구할 수 있어. 그것이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내. 지료는. 그러니까 지상권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지료를 좀 공부해 줘야 돼. 지료를 좀.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 나오지? 거기를 4번에다가 메모해 놓고 오른쪽에 담보지상권 이렇게 써요. 담보지상권.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을의 땅에다가 봐. 을이 소유하는 땅에 갑이 여기다가 저당권 갖고 있거든. 그러면 저당권 갖고 있으면 나대지야 지금 이 땅이.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건물 지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럼 건물 짓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자는 일괄경매해야 되고 복잡해. 이렇게. 근데 저당권자는
설정자가 건물 짓는 걸 막을 수 없어. 저당권자는 교환가치만 지배하기 때문에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짓는 것을 못 막는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건물 못 짓도록 하려거든 여기다가 지상권도 한 개 더 가져. 지상권도. 이런 걸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 아셨나? 이걸 뭐라고? 저당권자가 지상권 한 개 더 갖게 되는 경우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는 게.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담보지상권에 대한 시험이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담보지상권과 관련해서 저당권이 성립된 후에 또 갑이 여기다 지상권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지상권을 가지면서 토지 소유자가 사용은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해.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무상의 지상권이야. 무상의 지상권. 주로. 그러면 여기서 자, 그 후에 갑이 건물을 지면 갑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저당권자도 입장에서도 건물 축조 중지할 수 있고 지상권자도 건물 짓지 말아라 할 수 있어.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잘 봐야 돼. 건물이 신축 중인 경우에는 저당권자도 공사 중지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도 지상권자 입장에서 공사 중지 해지할 수 있어. 기억해. 왜냐하면 저당권은 공사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건물이 완성해버렸어요. 이제 건물이 완성돼 버리면 저당권자는 철거시 못하고 일괄경매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일괄경매 배운 사람들은. 따라서 저당권자는 건물 철거시 못해. 그러나 무상의 담보지상권자는 원래 지상권자는 건물 못 짓게 할 수 있었지. 그래서 건물 철거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병이 건물을 여기서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는 철거시 못하지만 지상권자는 철거시 하면서 병이 이 토지를 사용했을 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겨. 부당이득.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 기억해야 돼.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 과실을 수치할 수가 없어요. 또 무상의 담보지상권도 토지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청구한다 못한다 둘 다 못해. 그런데 저당권의 입장에서는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했을 때 담보가치가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 그러면 여기서 들어보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외워본다. 저당권은 손해배상, 지상권은 철거 청구 이렇게만 있다 외워버리면 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무슨 청구? 철거 청구 이렇게. 자, 외워본다. 저손, 지철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왜 가만히 있어 안 그리고? 255페이지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고 할 거야? 알아서 해 그거. 근데 알아서 하라고. 이거 그리려면 그리고 말라면 말고. 빨리 그려. 깝깝해? 그럼 지우고 내가 다시 그려. 자, 내가 그릴 테니까 따라서 그린다. 구분. 이렇게 해주면 또 괜찮다고. 저당권, 담보지상권, 건물 신축 중. 이것은 소유자든 제3자든 상관없어. 소유자, 제3자가 건물 신축 중이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건물 신축하는 것을 중지해 주셔 청구한다 못한다? 저당권도 중지 청구할 수 있어. 담보지상권도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건물 완성.
건물을 짓는데 완성해버렸어. 그러면 저당권자는 건물 철거시오 한다 못 한다? 못해. 이제 완성해버렸으니까는. 그러나 담보지상권은 철거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담보지상권자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건물 못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담보지상권자는 건물 못 짓게 할 수 있고 지었으면 철거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것만 해. 요 집만. 왜냐하면 무상 담보지상권자니까 무상으로 담보지상권자니까 이 사람은 토지 사용료 내놓으라고 못해. 그 다음에 부당이득 청구.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지. 그냥 부당이득 청구 못해.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어차피 담보지상권이니까는 부당이득 청구 못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결국은 물부선 얻을 거예요. 시방. 우리 뭔 짓 하냐면 물부선 공부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냐 없냐 그거 공부하는 거라고. 물권법은 맨날 물권 침해 시 생기는 물부손 있냐 없냐 그걸로 간다고. 다시 한번 물부손. 뭔 얘기인지 알아? 다시 한번 물청, 부청, 손청 3대 침해 구제 수단 배우잖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저당권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됐지? 해서 밑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시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걱정스러워? 어렵지 그리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한번 그리는 게 낫고 그래. 훨씬 더 간단하게 해놓은 거야. 부당이득 청구, 손해배상 청구, 물청 중에 제거 청구와 철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를 물어봤던 거예요. 어디 밑에 문제 보자. 어디 255페이지. 갑은 을은행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의 토지의 을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갑은 자기 토지에 을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또 모두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하여 을명의의 지상권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갑과 병은 건물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건물을 누가 축조했어? 갑과 병이 건물을 축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건물이 축조했으니까 완성해버렸으니까 이제 여기 건물 완성해서 여기 이제 봐야 돼. 여기 저당권자는 철거 청구 못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상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부당이득 청구는 안 돼. 어차피 사용은 하지 않으니까. 1번 을의 갑에 대한 위채권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 갑이 이 을에 대한 갑의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지상권까지 갖게 되었으니까는 채권이 없어지면 두 개 다 없어져 버려야지. 그래서 소멸한다. 틀렸고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해. 그래서 을이 병에게 야 너 갑과 병이 함께 지은 건물 철거해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내가 토지 소유자 갑과 계약에 의해서 건물 지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지상권자의 건물 철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병의 갑에 대한 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이렇게. 그래서 물청과 채권적 청구권이 싸우면 물청이 우선한다.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지상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2번 오른쪽에 물청이 채청에 우선한다. 이렇게 써버려. 물청이 채청에 우선한다. 3번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을은 병에게 사용수익에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 헐수. 부당이득은 돼 안 돼? 여기 봐. 부당이득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을은 지금 지상권자 저당권자 두 개 갖고 있어. 을이. 그림이나 그려라. 밑에다가 그려. 여기다가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을이 저당권 또 지상권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갑과 병이 건물 축조 이렇게 써.
항상 여러분들은 그림을 못 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당권자와 지상권자 입장에서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철거시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병은 내 갑과 계약에 의해서 건물 신축했으니까는 갑도 철거하라 하면 철거해야 돼. 소유자가 신축해서도 철거하라 하면 철거해야 되고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계약에 의해서 건물을 축조해서도 철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병은 갑에 대한 계약상의 청구권을 이유로 지상권자가 건물 철거시오 하면 버틸 수 없지. 애호분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너네들은 건물 진 것은 너네들의 계약상의 문제고 너네들이 둘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요. 계약 지키냐 못 지키냐는. 그러니까 물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2번은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나 물청은 채청에 우선한다나 같아. 그 다음에 3번 은은 병에게 사용이익을 부당이익으로 청구해 못해. 왜냐하면 저당권은 어차피 토지 사용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 없다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토지 사용하기로 한 거요. 무상의 담보지상권이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거요. 그러니까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물부손 중에서 물부손 마지막 4번 Y의 축조로 X 토지의 저당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 미만으로 허락하면 저당권자 을은 갑에게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이게 정답이잖아. 손해배상. 물부손 중에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자 을의 지상권은 밑줄 그으시고 담보물권이므로 해서 밑줄 그으셔봐. 을의 지상권은 여러분들 담보물권이요 용익물권이야. 그래서 틀렸어요. 이런 것들은 담보물권이다 해서 그냥 담보하기 위한 지상권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여전히 용익물권이다 그 말이야. 용익물권. 그러므로 피담보 채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지 않아. 용익물권자가 무슨 채권이 있겠어 이렇게. 자 그래서 그 4번은 머릿속에 이렇게 외워놓으셔. 물부손 중에서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돼. 달리 물부손 중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고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건물 철거 청구권만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여러 가지 효력 중에서 257페이지에 양가로 4번에 편면적 강행 규정 나오죠. 여러분 편면이라 밑으로 그러시면 편면. 그럼 여기 막 강행 규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지. 그런데 이 편면이라 그 말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그런 뜻이야. 앞으로 메모해버려.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이렇게. 그러면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한 약정은 무효겠어 유효겠어? 유효.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지상권 편에서는 대부분 강행규정 이렇게 쓰고 가. 지상권의 내용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그러면 다시 한다. 경제적 약자에게 아니 여러분들 시험에 말귀를 물어보는 건 없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그냥 우리 민법에서는 강행규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야. 따라서 경제적 약자와 계약을 했을 때 법규의 내용보다 유리하게 했으면 유효요. 유리하게 했으면. 만약에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3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써놨다면 그것은 2년보다 기간이 넓어졌잖아.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아. 그건 유효. 1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썼다면 우리 조문에는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었지? 근데 계약에다가 1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그것이 유리해 불리해 지상권자에게. 이게 불리하면 무효.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 그 얘기야.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자, 이거 본다. 불리하면 무효.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 그런데 지상권 편에서는 다 강행 규정이라고 알고 비용만 어디에서든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써버려. 비용은 어디에서나 임시다. 이렇게. 비용은 어디에서나 뭐?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나오면 그건 임의 규정이고 지상권에서는 다 강행 규정이다 해버리면 돼. 강행 규정이다. 자,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에 특수지상권이 나오는데 거기 구분지상권이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쭉 차를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한전 송전선이 보여 안 보여? 송전선 보이지? 그 여기서 갑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수박 농사. 그럼 위에 이 갑의 토지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는 지상에도 미치거든. 송전선이 있잖아. 그러면 송전선을 한전이 설치해서 지금 지상을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갑이 농사를 지었을 때 피해를 없어도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한전에 청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한전은 지상의 공간을 사용해서 송전선을 소유하고 있잖아. 이런 걸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 구분지상권. 다시 한번 구분지상권. 그러면 서울 지하철은 지하 20m에서 30m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철로를 설치해서 소유하고 있잖아. 이런 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한다니까. 이제 됐나? 그러면 거기다가 의회에 가서 동그라미 2번 봐. 보통의 지상권과는 달리 밑줄 그으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2번에 의회 동그라미 2번.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수목은 이제 구분지상권 나오면 수목 찾으면 돼. 그리고 개념만 알고 있고 아 저게 구분지상권이구나. 상가 건물 이 A 상가 건물 2층에 또 다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성립할 수가 있어. 그냥 구분지상권은 지상 지하를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권리다 아시면 되고 근데 대신 거기다가 나무 심어놨어. 나무. 옥상에다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성립할 수가 있는가? 이봐요. 건물은 올려놨으면 건물이 막 크냐? 커 안 커? 근데 나무는 커 안 커? 뿌리도 내려와 버리고 나무 가지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구분지상권은. 그냥 거기다가 수목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가지와 뿌리가 자라므로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 써봐. 안 쓰면 잊어버리니까. 수목은 어째서 안 된다고? 가지와 뿌리가 자라므로. 그래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안 된다 이렇게 마시면 돼.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아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는 요소요 요소가 아니요. 요소가 아니요. 분묘기지권은. 그렇게 마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261페이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오지? 우리 시험은 여기서 나와. 그냥 여기다 별표 5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쉬었다가 합시다. 여기서부터는.